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른바 그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가솔린 디젤차를 전면 금지화하고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은 당초의 계획을 10년 정도 앞당긴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국 정부가 그 가솔린, 디젤차를 전부 전기차로 이제 대체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이제 대체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어제 발표는 요즘은 이제 그 피부로 와닿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이제 전기차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차징 포인트가 또 거리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디서나 이제 이런 차징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수치적으로는 이런 차징 포인트가 이제 영국 내에 있는 주유소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에서 밤이라든지 파킹하면서 이제 충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징 포인트가 주유소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돌아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더라도 거의 모든 휴게소마다 이제 이런 충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차징 포인트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2030년까지 대체한다는 계획은 영국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의 이제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고려를 했던 건데, 세금을 이제 새로 창출하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중도 폐기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세수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세수 확정 차원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그 도시와 농촌 같은 경우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가 되는 이제 마일리지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 같으면 예를 들면 뭐 1년에 1000마일, 농촌 같으면 예를 들면 2000마일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면제가 되는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그 마일리지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1마일에 얼마씩 이제 세금을 새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안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를 많이 운행할수록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세금 관계로 이제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사실은 현재 이제 가솔린이나 이제 디젤에도 이미 세금이 부과가 돼 있고, 로드 텍스라고 해서 이제 이미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세수가 코로나 상황으로 딸리기 때문에 약 400억 파운드 정도의 세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충당을 할 수가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가정이라든지 학교, 기관 뭐 이런 데서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제 또 에너지를 충당하는 방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열, 솔라 패널을 설치한 그런 집들도 곳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제가 주택공사에서 이제 인조잔디 관계로 이제 통역을 할 때도 축구 이제 스테디움을 갔는데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축구 경기장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은 모든 재료를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인조가 없는 그렇게 이제 제조를 했고, 그래서 스테디움 지붕 같은 경우도 이제 터프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이제 지붕으로 돼 있고, 그 경기장에 이제 물을 수거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빗물 같은 경우도 다 재활용을 하는 그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스테디움도 지금 영국에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지난번 삐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이제 느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이라든가 자연 이런 부분이 자신들의 실생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만나거나 뭐 TV를 틀거나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날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기후 변화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기후 변화 조약이라든지 기후 변화과 관련된 뭐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 이런 것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는 그런 쪽으로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선도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풍력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술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크에 살 때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요크 대학의 이제 10번이 종점인데 물론 이제 모든 버스 기사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버스 기사가 종점에 내려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이제 사온 새 모이를 새들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새 모이를 직접 사갖고 옵니다. 이렇게 동물이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 거는 한국에는 이제 한국에도 물론 이제 애견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해서 애견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문화적으로 성숙을 했겠습니다만 영국은 이제 제가 20년이 지금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개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관리를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디에서나 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영국 사람들은 다 이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서 개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동물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학대를 하거나 관리를 안 하고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고 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동네 어디에 가나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굉장히 많은 나라고 또한 제가 영국 정부에서 일할 때 런던의 센트럴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가든을 갖춘 건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정부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는 사실은 이제 뭐 가든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센트럴에 있는 주거자들과 그런 이제 가든이 없는 건물에서 이제 사는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동 가든이 이제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든은 이제 관리가 되는 가든이죠. 그래서 게이트마다 이제 문이 있고 저희 빌딩에도 이제 거기에 할당이 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공동 가든에 가서 센트럴이지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전거 관련해서도 친화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크 프렌들리 시티라고 해서 어디 가나 이제 자전거 관련 이제 도로도 있고 자전거도 이제 다른 뭐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좌회전 우회전 다 하고 심지어 법적으로는 자전거 경우에도 이제 음주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자전거 관련해서 음주 단속을 하진 않지만 영국에선 법적으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 수상으로 있는 보리 존슨 같은 경우도 그 런던 시장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뭐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일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보리 존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출퇴근하는 일상의 삶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그것이 이제 뭐 보리스 존슨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강요를 맡았던 유명한 정치인들도 꽤 있고, 또 뭐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도 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리 존슨은 이제 자기가 자전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을 런던 시장할 때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보이스 바이크라고 그래서 그런 퍼블릭 바이크도 많이 늘렸고, 또 이제 런던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제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서 바이크 슈퍼 하이웨이죠. 이러한 이제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충을 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정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존슨의 그러한 그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바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임 노동당의 이제 시장이었던 켄 로빙스턴이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 존슨이 그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겼죠. 이렇듯 영국은 뭐 투지폰이나 삐삐를 쓸 망정 친환경적인 정책에 관한 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자연이라든지 동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뭐 정파를 떠나서 굉장히 그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영국의 또 하나의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